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신의 핏줄이 차가운 뉴욕의 병원 바닥에서 이름도 없이 사라졌다는 송미령의 고백은 이풍주 교수가 지난 20년 동안 지켜온 이성과 도덕적 자부심을 단숨에 도려내는 날카로운 메스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비릿한 살인 무기였답니다. VIP 병실의 무거운 정적 속에서 송미령이 이풍주 교수의 하얀 의사가운 자락을 마치 수천 길 낭떠러지 끝에서 붙잡은 마지막 구원의 밧줄인 양 손톱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거칠게 움켜쥐었을 때 이풍주 교수의 세계는 이미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는데요. 송미령은 자신이 아이를 원치 않는다고 했던 과거 이풍주 교수의 차가운 말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 빗으로 삼아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고, 이풍주 교수는 자신이 전혀 모르는 사이 어둠 속에서 사라져갔을 자신의 핏줄에 대한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압박감을 느끼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답니다. 그 좁은 병실 안의 공기는 마치 산소가 희박한 고산지대처럼 희박해졌고, 이풍주 교수는 자신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하는 송미령의 떨리는 어깨를 내려다보며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생명을 살리는 의사라는 명예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더라고요. 이풍주 교수는 자신을 안고 처절하게 흐느끼는 송미령을 차마 거칠게 밀쳐내지도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간신히 떼어놓으며 널 받아들이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잔인하도록 정직한 말로 끝내 선을 그었지만, 병실 문을 열고 나오는 그의 발걸음은 이미 수천 톤의 납덩이를 매단 듯 무겁게 바닥을 짓누르고 있었답니다. 복도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송미령의 울음소리가 등 뒤에서 환청처럼 따라붙는 것만 같아 그는 몇 번이고 발을 헛디딜 뻔하며 비틀거렸었는데요. 병실 밖 복도 차가운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이나 초조하게 자신을 기다리던 주시라 씨를 마주했을 때 이풍주 교수는 그녀의 선하고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는 것조차 스스로에게 허락되지 않는 죄악처럼 느껴져 깊게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주시라 씨는 이풍주 교수의 헬쑥해진 안색과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 그리고 초점이 완전히 흐려진 눈빛을 보며 안에서 도대체 어떤 파괴적인 대화가 오갔는지 본능적으로 감지하며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오히려 괴로워하는 그를 배려해 얘기는 다음에 해요. 지금은 그냥 쉬어요라며 따뜻하게 그의 손을 감싸 쥐었는데요. 이풍주 교수는 그런 주시라 씨의 배려가 오히려 자신의 심장을 예리하게 찌르는 가시처럼 아프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부서질 듯 꽉 잡으며 서둘러 그 지옥 같은 병동을 빠져나갔었답니다. 그들이 걷는 병원 복도는 평소보다 훨씬 길고 어둡게 느껴졌고, 벽에 걸린 수많은 의료 장비의 눈빛이 마치 이풍주의 비밀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했더라고요. 하지만 이들의 위태로운 동행은 병원 밖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던 검은 그림자에 의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진기석 부원장과 송미령의 추악하고도 비열한 공조가 낳은 이 습격은 주시라 씨가 가방 안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던 엘리오 박사의 인터뷰 USB를 노린 철저한 계획 범죄였는데요. 검은 마스크를 쓴 괴한이 주시라 씨를 거칠게 밀치며 가방을 낚아채려던 그 찰나, 마침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길에 이 광경을 목격한 이강세 레지던트가 단숨에 달려와 괴한의 앞을 막아서며 육탄전을 벌였었답니다. 이강세 레지던트는 괴한과 격렬하게 대치하며 주시라 씨를 보호하기 위해 온몸을 내던졌고, 그 과정에서 괴한의 무자비한 힘에 밀려 팔이 비정상적으로 꺾인 채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내팽개쳐지고 말았는데요. 강세 선생, 강세 선생 정신 차려봐요. 제발 누가 좀... 이라며 절규하는 주시라 씨의 비명소리가 밤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발겼고, 이강세 레지던트는 자신의 팔을 부여잡고 신음조차 제대로 내뱉지 못한 채 고통스럽게 바닥을 뒹굴었었답니다. 어둠 속으로 도망치는 괴한의 발소리가 멀어질 때마다 주시라
시의 죄책감은 커져만 갔고 이풍주 교수는 동생의 고통스러운 비명 앞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휩싸여 짐승 같은 소리를 내뱉으며 동생에게 달려갔었더라고요. 가까스로 현장에 도착한 보안팀이 괴한을 쫓아내고 이강세 레지던트를 응급실로 긴급하게 옮기는 동안 주시라 씨는 자신의 옷에 묻은 흙먼지와 멈추지 않는 떨림을 주체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이 자신 때문에 벌어진 비극인 것만 같아 넋을 잃고 오열했습니다. 응급실에 푸르스름하고 서늘한 불빛 아래 드러난 이강세 레지던트의 상태는 다행히 피가 낭자한 중상은 아니었지만 괴한의 힘에 눌려 팔의 인대와 근육이 심하게 손상된 채 벌겋게 부어오르고 있었는데요. 소식을 듣고 사색이 되어 달려온 강마리는 침대에 기대어 고통을 꾹 참고 있는 연인을 발견하자마자 그대로 무너져 내려 그에게 매달렸답니다. 강세 선배, 어떻게 된 거야? 왜 다친 거야? 내가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미안해 선배. 라며 강마리는 이강세 레지던트의 다치지 않은 손을 붙잡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고 이강세 레지던트는 그런 강마리의 눈물을 남은 손으로 닦아주며 난 괜찮아. 말이야. 그냥 좀 놀란 것뿐이야. 내가 안 다쳐서 그리고 주시라 씨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지라며 오히려 강마리를 안심시키는 깊은 속내를 보여주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었더라고요. 강마리는 연인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싶은 마음에 그의 깁스한 팔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흐느꼈고 그 광경을 지켜보는 병원 스태프들조차 이들의 안타까운 사랑 앞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주시라 씨는 응급실 얇은 커튼 너머로 들려오는 딸 강마리와 이강세 레지던트의 애절하고도 따뜻한 대화를 들으며 자신의 존재가 이 젊은 연인들의 앞날에 거대한 암운을 들이우고 있다는 사실에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주시라 씨는 응급실 밖 복도 의자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송미령이 자신을 향해 쏘아붙였던 자존심도 없냐던 그 서늘한 비아냥과 이풍주 교수의 흔들리는 눈빛을 떠올리며 자신이 잡은 이 행복이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독약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흐느꼈었답니다. 이풍주 교수 역시 동생의 처치를 마친 뒤 무거운 걸음으로 주시라 씨의 곁으로 다가왔지만 방금 전 송미령으로부터 들었던 임신이라는 단어가 망령처럼 살아나 그의 이성을 끊임없이 갉아먹고 있었기에 주시라 씨에게 차마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네지 못한 채 그저 무거운 침묵만을 지키며 어두운 복도를 응시하고 있었더라고요. 주시라는 이풍주의 차가운 침묵이 자신에 대한 원망일까봐 두려워하며 그의 옷자락을 살며시 잡으려다 그만 손을 거두고 말았답니다. 그들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센티미터였지만 마음의 거리는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것처럼 아득하고 시리기만 했었더라고요. 그 시각 자신의 화려한 집무실에서 날치기 실패 보고를 받은 진기석 부원장은 광기 어린 분노로 집무실에 기물을 걷어차며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진기석 부원장은 장모 엄기분 원장이 사위인 자신보다 이풍주 교수를 더 신뢰하며 병원의 명운이 걸린 조사를 맡겼다는 사실에 이미 이성이 마비되어 도끼만 남은 상태였는데요. 그는 송미령으로부터 주시라의 가방 안에 엘리오 박사의 진실이 담긴 USB가 있다는 은밀한 정보를 듣고 비열한 수를 썼지만 그것마저 실패하자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풍주 교수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하겠다는 광기에 젖어들게 되었답니다. 진기석 부원장은 아내 윤원경 이사를 거칠게 불러 장모님이 나를 버리려고 해. 이풍주를 차기 병원장으로 앉히려고 작정하신 거라고. 이제 말이든 누구든 봐줄 거 없어. 이풍주랑 주시라를 한꺼번에 나락으로 보내야 우리가 살아. 라며 핏발선 눈으로 그녀를 다그쳤고 윤원경 이사 역시 자신의 아들 진솔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는 말에 결국 남편의 비정한 계획에 완전히 동조하며 스스로 괴물이 되기로 결심했었더라고요. 진기석의 방 안은 탐욕으로 일그러진 공기가 가득 찼고 그는 벽에 걸린 병원 조감도를 보며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비릿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윤원경은 그런 남편의 광기 어린 모습에 잠시 소름이 돋았지만 곧 자신의 아들을 위해 모든 도덕적 잣대를 내던지기로 마음먹었었더라고요. 윤원경 이사는 이미 병원 로비와 복도에서 강마리와 이강세 레지던트가 다정하게 업무를 보는 모습들을 몰래 촬영하며 추악한 스캔들을 조작할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안수선에게 도찰 현장을 들켜 당황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나는 이 병원의 이사로서 부적절한 관계를 감시하는 것뿐이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며 안수선의 분노를 유발했었는데요. 윤원경 이사는 진기석 부원장과 함께 이강세 레지던트와 강마리를 강제로 약혼시켜 이풍주 교수와 주시라 씨를 영원히 사돈이라는 떼어낼 수 없는 틀에 가둬 서로를 바라만 봐도 천륜을 어기는 죄가 되는 지옥으로 밀어넣으려는 치밀하고도 잔인한 각본을 차근차근 완성해 가고 있었답니다. 그녀는 자신의 스마트폰 속에 저장된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며 이 사진들이 이풍주라는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포탄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차가운 웃음을 흘렸었더라고요. 한때 고모라고 불렀던 윤순의 여사와의 인연조차 아들 진솔의 성공 앞에서는 하찮은 휴지 조각에 불과했었답니다. 한편 엄기분 원장은 자신의 명예와 병원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 가장 비정한 정치적 악수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풍주 교수의 아버지 이옥순 씨를 조용히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차가운 찻잔을 내려놓으며 이강세 선생하고 마리를 맺어주는 건 어떨까요? 결혼이야 남자 쪽에서 서두르면 금방 진행됩니다. 그래야 이 교수의 구설이 잠잠해지지 않겠습니까? 라며 강압적인 제안을 던졌는데요. 엄기분 원장은 자신의 애제자 이풍주를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손녀 강마리와 제자 이강세의 진심 어린 사랑을 정략적 방패로 쓰려는 비정한 권력자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고 이옥순 씨는 아들 강세의 행복을 간절히 바라면서도 장남 풍주의 인생을 망칠 수 없다는 가혹한 현실 앞에 심장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며 깊은 고뇌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더라고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 사이로 오가는 대화는 따뜻한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거래였고 이옥순 씨는 엄기분 원장의 서슬퍼런 눈빛 앞에서 자신의 자식들이 겪어야 할 아픔을 떠올리며 손을 잘게 떨었었답니다. 병원을 지키겠다는 대의명분 아래 개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엄기분의 태도는 그 어떤 악당보다도 더 서늘하게 느껴졌었더라고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강민보는 주시라 씨의 집 거실에서 윤순의 여사와 주시라 씨를 앞에 두고 폭탄 선언과도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민보는 어머님 실화야. 강세랑 말이 결혼시키는 거 저도 찬성입니다. 그래야 이 지옥 같은 소문이 끝나요. 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윤순의 여사는 밥상을 엎을 듯 소리를 지르며 택도 없는 소리마. 엄기분. 그 여우 같은 속셈을 모를 줄 알아? 내 딸 실아를 평생 죄인으로 살게 하려고 말이 결혼을 이용해. 난 죽어도 안 돼. 라며 사자후를 토해냈답니다. 주시라 씨는 강민보를 향해 당신 눈엔 내 행복은 보이지도 않아? 말이만 자식이야? 나도 2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처럼 살고 싶단 말이야. 라며 쌓아온 울분을 통곡으로 쏟아냈고 강민보는 고개를 숙인 채 비겁한 침묵만을 지킬 뿐이었답니다. 부모의 이기적인 욕심과 현실적인 계산 사이에서 주시라 씨의 사랑은 갈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었고 거실의 전등은 깜빡이며 그들의 위태로운 상황을 대변하는 것 같았는데요. 강민보는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서라도 딸의 결혼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주시라의 찢어진 가슴은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었더라고요. 이강세 레지던트는 아버지 이옥순 씨로부터 형을 위해 마리와의 결혼을 서둘러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고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상이 오히려 형 이풍주와 주시라 씨의 관계를 갈라놓기 위한 명분이자 자신과 마리의 사랑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는데요. 병실을 찾아온 형 이풍주 교수에게 형, 나랑 마리 결혼이
형이랑 주시라 시를 사돈으로 묶어서 못 만나게 하려는 도구라는 거 알아. 나 때문에, 우리 결혼 때문에 형이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져야 하는 거면 나 정말 못 견뎌. 형이 행복해지는 게 내 소원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해? 이게 정말 아버지의 뜻인 거야? 라며 절규했답니다. 이풍주 교수는 동생의 아픈 물음에 대답 대신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뜨거운 눈물을 삼켰고 병실 문 밖에서 이를 몰래 듣고 있던 강마리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소리 없이 흐느꼈었답니다. 강마리는 이제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연약한 인턴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과 엄마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친 강인한 여성의 눈빛을 띠기 시작했더라고요. 그 시각 안수선과 표도기 선생은 엄병원 복도에서 수상한 행동을 보이던 윤헌경 이사를 은밀하게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안수선은 분명히 셀카를 찍는 척하면서 강세 선배랑 마리를 도찰하고 있었어. 이건 부원장님이 시킨 짓이야. 라며 날카로운 촉을 세웠고 표도기 선생은 나 이런 탐정놀이 전공인 거 알지? 나랑 손잡고 저 여자가 찍은 사진들이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잡아내자고. 라며 비장하게 악수를 나눴는데요. 두 사람은 윤헌경 이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의 가방에서 휴대폰을 확보해 데이터를 확인하는 대담한 작전을 펼쳤고 그 안에서 진기석 부원장과 송미령이 주고받은 날치기 지시 정황과 이풍주 교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추악한 대화 내용들을 포착하며 파멸의 전개를 뒤집을 결정적인 반격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었더라고요. 어두운 병원 복도의 그림자 속에서 두 사람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났고 그들은 자신들이 쥐게 된 이 진실의 파편들이 거대한 권력의 카르텔을 무너뜨릴 유일한 열쇠임을 확신하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었답니다. 그들은 이미 병원의 정의를 수호하는 비공식 조사팀으로서의 사명감에 불타오르고 있었더라고요. 송미령은 이풍주 교수가 자신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한 것에 앙심을 품고 직접 그의 방으로 들이닥쳐 소름 끼치는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이풍주 교수를 내려다보며 날 말릴 수 있으면 어디 한번 해봐. 병원도 지키고 내 여자도 지켜봐. 내가 지키려던 주시라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세상이 알게 되면 과연 그 손을 계속 잡을 수 있을까? 라며 서늘한 경고를 날렸는데요. 송미령은 이미 진기석 부원장과 공조하여 이풍주 교수의 해임안을 이사회에 긴급 상정할 준비를 끝낸 상태였고 이풍주 교수가 주시라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병원 연구비를 유용했다는 가짜 서류까지 완벽하게 조작해 두었었답니다. 이풍주 교수는 송미령의 광기 어린 집착에 치가 떨렸지만 주머니 속에 USB를 꽉 쥐며 진실을 밝히겠다는 마지막 투지를 불태우고 있었더라고요. 이풍주 교수는 20년 전에 도망친 연인이 아닌 이제는 주시라 씨를 지켜내야 할 한 남자의 무게감을 온몸으로 견디고 있었답니다. 그의 방안을 가득 채운 송미령의 향수 냄새는 마치 독약처럼 치명적이었고 그는 그녀가 떠난 뒤에도 한참 동안 창밖을 보며 자신의 운명을 건 마지막 승부를 준비했었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이 밝자 병원 로비 전광판에는 송미령과 진기석 부원장이 배포한 이풍주 교수 스캔들 사진이 띄워지며 병원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출근하던 의료진과 환자들은 이풍주 교수와 주시라 씨가 식당에서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고 의사라는 사람이 제자의 어머니랑 바람이 났다니 정말 실망이다라는 비난이 빗발쳤는데요. 주시라 씨는 로비 한복판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며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다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가리고 통곡했습니다. 이때 이풍주 교수가 당당한 걸음으로 로비에 나타나 주시라 씨의 손을 잡고 사람들을 향해 이 사진 속의 진실은 조작된 것입니다. 저는 주시라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이 모든 음해는 저를 끌어내리려는 세력의 비열한 짓입니다. 라고 선언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했었답니다. 그의 선언은 로비의 높은 천장에 메아리치며 사람들의 비난을 일순간 잠재웠고 주시라
씨는 그의 단단한 손길에서 비로소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달으며 고개를 들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들 주위를 에워싼 카메라 플래시는 여전히 잔인하게 번뜩이고 있었더라고요. 이풍주 교수의 예상치 못한 선언에 병원 사람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이어 나타난 진기석 부원장이 이 교수, 이 사회가 소집되었으니 당장 소명 준비나 하시게. 사생활이 이토록 문란해서야 어디 병원을 맡기겠나? 라며 비릿한 미소를 날리며 이풍주 교수를 징계위원회로 압박했습니다. 풍주시라 씨는 자신 때문에 이풍주 교수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보며 풍주 씨, 제발 그만해요. 나 그냥 떠날게요라며 울먹였지만 이풍주 교수는 시라 씨, 도망치지 않기로 약속했잖아요. 내가 당신 끝까지 지킬게요. 라며 그녀의 손을 결코 놓지 않았었더라고요. 두 사람의 얽힌 손은 엄병원을 뒤덮은 거대한 위선과 탐욕의 파도에 맞서는 마지막 보루처럼 보였고 그 단단한 결합은 오히려 적들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었답니다. 로비의 대형 전광판 속 사진은 여전히 그들을 조롱하듯 빛나고 있었고 이풍주 교수는 그 사진을 정면으로 노려보며 진실의 힘을 믿기로 굳게 다짐했었답니다. 진기석은 승리감에 젖어 자신의 비단 넥타이를 매만지며 이풍주의 파멸을 즐기고 있었더라고요. 이사회장으로 향하는 이풍주 교수의 뒤를 따르는 동료 의사들의 시선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엄기분 원장 역시 자신의 집무실 창밖을 내다보며 이풍주, 자네가 결국 내 기대를 저버리는가? 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녀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이강세 레지던트와 강마리의 강제 약혼 서류가 놓여 있었는데요. 엄기분 원장은 자신의 제자이자 병원의 미래인 이풍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를 방해하는 주시라라는 존재를 도려내고 자식들의 사랑조차 도구로 쓰겠다는 권력자의 비정한 본색을 굽히지 않았었답니다. 이사회장 안에는 이미 송미령이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상석 근처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이풍주 교수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질식할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었답니다. 모든 이들이 이풍주의 파멸을 예견하며 숨을 죽이고 있었던 것이죠. 이사회장의 육중한 참나무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단두대에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울려 퍼졌었답니다. 진기석 부원장은 이사회에서 이풍주 교수의 해임안을 상정하며 조작된 증거물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풍주 교수는 주시라라는 여자에게 병원 기밀을 유출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동생까지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라며 전날의 날치기 사건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발표했는데요. 의사들은 진기석 부원장의 화려한 언변과 송미령이 준비한 가짜 증인들의 증언에 휘둘리며 이풍주 교수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답니다. 이풍주 교수는 발언대에서 그 USB에는 오히려 부원장님이 숨기고 싶어하는 엘리오 박사 조작 영상의 진실이 들어있습니다. 라고 외쳤지만 이미 광기에 젖은 이사들의 귀에는 그의 진실이 들리지 않는 듯 보였었더라고요. 진기석은 승리를 확신하며 이풍주를 향해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회의실의 에어컨 바람조차 이풍주를 얼려버릴 듯 차갑게만 느껴졌고 그는 홀로 거대한 악의 무리에 맞서 싸우는 고독한 투사처럼 보였었답니다. 그 찰나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팔에 깁스를 한 이강세 레지던트와 안수선, 표도기 선생이 등장했습니다. 안수선은 당당하게 중앙으로 걸어나와 이 영상부터 확인해 주십시오. 진기석 부원장님이 송미령 씨와 공모해 주시라 씨를 습격하고 증거 USB를 탈취하려 했던 실제 상황입니다. 라며 윤원경 이사의 휴대폰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과 녹취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진기석 부원장의 비열한 지시와 날치기범에게 돈을 건네는 윤원경 이사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이사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는데요. 당황한 진기석 부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이건 조작이다. 꺼라. 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엄기분 원장은 탁자를 내리치며 진기석. 자네가 감히 내 병원에서 이런 추악한 범죄를 저질러.
송미령 씨와 짜고 내 제자를 죽이려 들어 라며 노발대발했었더라고요. 화면 속 진실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렬했고 진기석은 자신의 탐욕이 낳은 덫에 스스로 걸려들어 비틀거렸답니다. 엄기분 원장의 눈빛은 배신감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더라고요. 상황이 급격히 불리하게 돌아가자 송미령은 마지막 발악을 하듯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라 씨를 가리켰습니다. 송미령은 그래, 내가 조작했어. 하지만 주시라, 너는 깨끗한 줄 알아. 엄기분 원장님, 이 여자가 20년 전에 낳은 강마리, 그의 진짜 아빠가 누군지 정말 모르세요? 당신이 그토록 아끼는 이풍주의 동기, 당신 사위 진기석보다 더 아꼈던 그 남자가 강마리의 친부라는 거 내가 다 까발려줘. 라며 이사회장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폭탄 선언을 던졌는데요. 그 순간 엄기분 원장은 심장을 움켜쥐며 비틀거렸고 주시라 씨는 사색이 되어 송미령, 제발 그만해.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강마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드는 이 잔인한 폭로 앞에 넋을 잃고 서 있었고 이풍주 교수는 강마리와 주시라 씨를 보호하듯 감싸 안으며 송미령을 향해 살기 어린 눈빛을 보냈었답니다. 송미령의 비명은 회의실 벽을 타고 불길하게 퍼져나갔고 그 소리는 모든 이들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공포를 새겨넣었더라고요. 76화의 엔딩은 송미령이 남기고 간 그 지독한 독설 강마리의 진짜 아빠에 대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엄기분 원장의 집무실을 박차고 들어가는 주시라 씨의 결연한 뒷모습을 비추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주시라 씨는 책상 위에 놓인 마리의 출생 기록지와 20년 전의 비밀 문서를 움켜쥐며 외숙모, 이제 다 말해줘요. 마리 아빠, 송미령이 말한 그 사람이 정말 맞나요? 당신이 죽었다고 했던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라고 물었고 엄기분 원장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린 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침묵으로 일관했는데요. 강마리는 병원 로비 한복판에서 자신의 출생을 둘러싼 거대한 폭풍우 앞에 홀로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고 엄병원의 밤은 이제껏 본 적 없는 피비린내 나는 진실의 세례를 기다리며 검게 깊어가고 있었답니다. 원장실의 괴종식의 소리는 운명의 시간을 알리듯 묵직하게 울려 퍼졌고 주시라의 떨리는 어깨는 그녀가 짊어진 비밀의 무게를 대변하고 있었더라고요. 이풍주 교수는 이사회장을 빠져나와 안수선이 몰래 건네준 송미령의 뉴욕 시절 진료 기록을 확인하며 그녀가 주장했던 유산이 사실은 자신을 묶어두기 위한 치밀한 거짓이었을 가능성을 발견하고는 치를 떨었습니다. 이강세 레지던트는 다친 팔을 부여잡고 강마리의 곁을 지키며 말이야. 아빠가 누구든 넌 그냥 말이야. 내가 끝까지 내 곁에 있을게. 나 믿지? 라며 그녀의 손을 꽉 잡았는데요. 네 사람의 얽힌 운명은 이제 77화에서 밝혀질 유전자 검사 결과와 엄기분 원장의 숨겨진 참회에 의해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답니다. 시청자들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긴장감 속에 과연 강마리의 친부는 누구이며 이 잔혹한 드라마의 끝은 어디일지 다음 이야기를 고대하게 만들었었더라고요. 이풍주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마지막 조각을 찾기 위해 밤을 지새우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주시라 씨는 원장실 벽에 걸린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하고는 손을 떨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이풍주 교수의 젊은 시절 모습과 그 곁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주시라 씨의 첫사랑이자 마리의 친부로 추정되는 남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주시라 씨는 그 사진을 가슴에 품고 엄마가 미안해 마리야. 엄마가 너무 미안해. 라며 오열했고 병원 지하 창고에서 송미령이 숨겨둔 또 다른 출생 기록지를 찾아낸 표도기 선생의 경악스러운 표정이 교차되며 76화의 모든 서사가 마침내 폭발했었답니다. 엄병원의 모든 부조리를 뒤엎을 진실의 문이 열리는 그 순간 모든 이들의 삶은 되돌릴 수 없는 파국과 구원의 갈림길에서 서늘한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강마리는 찢어진 자신의 인턴 가운을 바느질하며 나는 누구의 딸이기 전에 의사야.
절대로 이 추악한 어른들의 싸움에 나를 잃지 않겠어라고 은졸이며 다가올 77화의 최종 결전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뎠었답니다. 모든 진실의 파편이 모여 거대한 해일로 변하는 순간이었답니다. 이제 엄병원은 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진실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풍주 교수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청진기를 바라보며 자신이 처음 의사가 되었을 때의 그 순수한 초심을 되새겼습니다. 송미령의 광기와 진기석의 탐욕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이제 깊은 상처만이 남았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 또한 의사인 자신의 몫임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요. 주시라 씨는 마침내 마리의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서며 다시는 과거의 그림자에 숨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뒤로 밝아오는 여명은 마치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듯 찬란하게 빛났고 병원 로비의 전광판에는 조작된 사진 대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엄병원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새겨졌었답니다. 강마리는 강세 선배의 팔을 부축하며 우리가 지켜낸 이 진실 절대로 잊지 말아요라고 속삭였고 이강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굳건한 약속의 미소를 지어 보였더라고요. 이 모든 폭풍우가 지나간 뒤 비로소 그들은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며 76화의 기나긴 대서사시의 마침표를 찍었었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내일 더 충격적인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드라마 생각 파트너 각색도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